OGN의 전 제작국장 남윤승 국장이고요. 저는 PD 생활을 한 23년, 24년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림 씨와는 한 16년 같이 일했고, 오늘 사실 제 고향이 이 근처예요. 그래서 고향에 와가지고 이런 e스포츠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게 돼서 겁나게 영광입니다. 예. 우리는 또 이거 광주를 광주라고 안 부릅니다. 강주라고 부르죠. 강주. 예. 먼저 이 강의는 e스포츠 전문가를 위한 강의는 아닙니다. e스포츠 전문가를 위한 강의라기보다는 e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특히 e스포츠 관련 방송을 직업으로 삼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PD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PD를 중심으로 e스포츠 PD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e스포츠 PD는 어떤 소양이 필요한지 그런 말씀들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제가 처음 섭외를 받고 e스포츠도 이제 스포츠의 한 장르인데 타 스포츠는 보통 이런 그 포럼 같은 걸 할 때 방송 PD를 부르지는 않거든요. 예. 대부분 이제 뭐 협회 관계자분이 온다든지 선수 협회 분이 오신다든지 아니면 감독 코치 뭐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왜 e스포츠는 방송하는 PD 아니면 방송국 사람들을 계속해서 섭외를 하고 모시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까? 왜 e스포츠에서 방송이 중요하게 됐을까? 그걸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공식 e스포츠 출발이 어쨌든 방송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방송에서 공식 e스포츠가 출발하였기 때문에 결국 e스포츠에서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게 됐고 지금 제가 발표를 하는 이 장소도 방송 시스템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경기장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이 아무래도 e스포츠에서 담당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통 스포츠와 e스포츠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서로 없을까요? 선수나 감독, 뭐 코치, 심판, 선수단 뭐 이런 것들은 다 양쪽 다 있습니다. 예. 보통 스포츠 구조를 다 같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스포츠는 플레이의 주체가 선수 자신이죠. 선수 자신이 플레이를 합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가 플레이를 하죠. 근데 e스포츠는 선수가 플레이라긴 하지만 외면상에 보여지는 것은 게임 속 캐릭터가 보여진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게 방송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면 속에 활약하는 주체가 선수 그 자체면 그냥 그 선수만 찍으면 됩니다. 방송은. 근데 e스포츠는 게임 캐릭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게임 속의 화면을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그 게임 속 활약상을 보여주고 그 게임 속 캐릭터와 선수를 동기화시키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중에게는 스포츠로 전달되기 쉽지 않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스포츠에서 방송을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PD니까 PD의 영역에서 좀 보겠습니다. 왼쪽이 이제 기존 스포츠의 엔딩 크레딧입니다. 거기 진행 PD라고 되어 있죠. 네. 오른쪽이 e스포츠 엔딩 크레딧입니다. 디렉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같은 스포츠인데 어떤 사람은 진행만 하는 진행 PD고 어떤 사람은 디렉터라고 명명이 되죠. 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연출의 영역이 거의 없습니다. 선수가 와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거지 A 방송사에서 방송하는 축구나 B 방송사에서 방송하는 축구나 내용이 동일하죠. 하지만 스타크래프트라든지 다른 e스포츠 내용을 봤을 때 연출의 형태가 좀 다릅니다. 전에 같은 방송을 해도 온게임넷 OGN의 방송과 스포티비의 방송은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 형태였죠. 그래서 시청자의 호불호가 많이 갈리게 되는 구조였죠.
사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e스포츠의 태동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98년도에 한 PD가 있었어요. 그 PD는 투니버스에서 98년도면 여러분 아직 태어나기 전에, 아직 세포 분열을 하기 전이실 겁니다. 98년도에 한 PD가 있었는데 그 PD가 투니버스라는 방송국에서 게임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시즌이 되니까 이 PD는 그 생각을 했어요. 당시 이제 피파라는 게임, 피파 98이 나왔는데 피파를 가지고 월드컵 그대로 한번 한국 팀의 경기를 재현해 보자. 재현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재밌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98 예측 사이버 월드컵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굉장히 적중률이 높았어요. 그리고 투니버스에서 굉장히 시청률도 잘 나오고 성과도 잘 나온 거죠. 그래서 그 PD는 생각했어요. 다른 걸로 이렇게 해봐도 재밌겠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 방송국에 있는 후배한테 전화를 했죠. 그 후배한테 야, 요즘 대학생들 뭐하고 노냐? 라고 그랬더니 그 후배 하는 얘기가 형 요즘 스타크래프트밖에 안 해. 다들 난리야. PC방에서 대회를 하고 뭐 고수가 나오고 저그가 어떻고 프로토스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그걸 대회처럼 한번 해보자. 방금 이제 축구했던 대회처럼.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탁구대 있죠. 탁구대 반으로 쪼개면 회사 휴게실에 있는 탁구대에다 검은 천을 하나 씌우고 모니터를 올리고 99년 프로게이머 코리아 오픈이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화를 했던 PD는 향후에 이제 온게임넷 본부장이 됐고요. 그 전화를 받았던 후배는 온게임넷 공채 일기 PD가 됐습니다. 이것처럼 그 밑에서 보시듯이 스포츠는 그냥 운동 경기 그대로 방송에 노출이 되지만 e스포츠는 관중에 의해 시청되는 이벤트, 쇼 엔터테인먼트에서 방송 매체를 통해 만들어지는 엔터테인먼트로 진화하면서 e스포츠로 발전했기 때문에 방송이 중요한 역할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 출발의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e스포츠는 화면이 정적이잖아요. 평면에 있는 화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에 동적인 요소를 계속 가미해야 된다고 PD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깔고 영상을 넣고 인터뷰를 넣고 그다음에 선수 등장씬을 만들고 스토리를 잡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대회가 아니라 스포테인먼트로 진화하면서 그러나 가장 큰 핵심은 뭐 e스포츠 정의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이 다 말씀하셨을 거고 e스포츠에서 가장 핵심으로 기획의 핵심으로 뒀던 것은 관객입니다. 관객. 그래서 관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통 스포츠는 다 똑같죠. 무대를 만들어도 똑같은 무대를 만듭니다. 하지만 e스포츠는 종목마다 대회마다 대회가 한 시즌을 거듭할 때마다 무대는 조금 더 다르게 배너 하나라도 다르게 포장하려고 하고 쇼적인 요소를 더 가미하려고 합니다. 뭐 전에 이제 비행기에서 내렸던 선수도 있고요. 밑에서 올라오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뭐 전체 부스를 위에서 내린다든지 이번에는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들을 PD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등장신이 다 똑같아요. 전 세계 어느 리그를 봐도 A팀이 먼저 들어오고 B팀이 다음에 들어오는 그런 축구 등장신은 없거든요. 양쪽으로 나란히 줄 서서 뭐 아이들의 손을 잡고 들어온다든지 걸어서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들어오면 옆으로 나란히 쓰죠. 그리고 카메라가 국가가 나올 때마다 얼굴을 비춰주는 게 이제 축구 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연출의 다예요. 반면에 e스포츠 등장씬은 매번 다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턴테이블에 돌리기도 하고 마치 가수 등장을 연구하듯이 그렇게 해서 리프트에 올리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용이 날아들기도 하죠. 그 다음에 가상 캐릭터가 뛰어다니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그 안에 스토리를 시청자, 관객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이신 바와 같이 오프닝 퍼포먼스도 카운트다운, 오프닝 세레머니,
선수 소개, 뭐 이런 그 각 섹터마다 구성을 넣고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스포츠 관련해서 이제 직업을 가지시려고 하시는 분들일 거고, 아니면 그쪽 관련해서 일을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방송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e스포츠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e스포츠를 만든 그 섹터를 나눠봤어요. 무대 앞에 있느냐, 무대 뒤에 있느냐로 나눠봤습니다. 무대 위에는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이제 선수 빼고, 선수는 이제 방송국의 영역이 아니고 협회나 선수단의 영역이죠. 예. e스포츠 캐스터가 먼저 보입니다. 예. 아까 정소림 캐스터 저랑 오래 일했었고, 정말 보통 캐스터 시장에서 여성 캐스터가 저렇게 롱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골프 정도를 빼놓고는 나머지 축구나 야구에서 여성 캐스터를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없겠지만, 정말 정소림 캐스터는 정말 훌륭하게 그 역할을 해냄으로써 후배들, 그다음에 앞으로 e스포츠 역사에서 정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이제 e스포츠 캐스터를 하게 된다는 것은 타 스포츠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근데 요즘은 이제 e스포츠 자체에서 출발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캐스터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굉장히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라고 보여집니다. 게임에 자신 있고 말도 잘하고 특히 쇼맨십이 있다. 그런 분들은 한번 지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보여지는 게 e스포츠 해설가죠. 주로 선수 출신이나 종목 관련 일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많이 이 해설가로 전향을 하고, 대부분 이제 연출굴 쪽에서 제안을 합니다. 어느 정도 선수로서의 역량이 쌓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화를 해보면 이제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지, 조리 있게 말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연출 쪽에서 해설자로 한번 해볼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해설자로 진출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필요한 것은 게임에 대한 뭐 지식이야 뭐 깊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말하는 센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말을 전달하느냐. 그래서 캐스터와 호흡이 어떻게 맞느냐. 흔히 이제 그 네트워크 사고 같은 게 나면 만담을 진행을 하거든요. 뭐 여러분도 뭐 경험해 프로 보신 적 있겠지만, 뭐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요즘은 많이 안 생기지만 전에는 이제 네트워크 문제라든지 PC 문제가 발생하면서 30분, 1시간을 셋이서 떠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게 이제 짤방으로 돈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슈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해설자와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e스포츠 여신이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아나운서 리포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게임 지식이라든지 경기를 읽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물론 해설자만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점이 필요하고, 초창기에는 그런 사람을 찾기 쉽지 않았어요. e스포츠 초창기에는 게임을 알면서 여신급의 미모를 가지고 그 다음에 게임을 읽는 센스가 있는 친구들이 찾기가 너무 쉽지 않아서, 일단 리포팅 능력이 있는 친구를 입사를 시킨 다음에 아침부터 출근을 시켜가지고 게임을 시킵니다. 출근해서 하는 일은 게임을 일정 레벨까지 올리는 게 저분들한테 주어졌던 미션입니다. 그래서 그 레벨을 맞추지 못하면 야근을 시작하죠. 야근을 하면서 레벨을 맞추면 퇴근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게임하고 퇴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다 그러면 업무 태만으로 심할서를 씁니다. 게임을 안 해서 심할서를 쓰는 직업이 이 e스포츠 아나운서라 리포터입니다. 뭐 권희실 아나운서 심할서 좀 썼고요. 조은정 아나운서도 심할서 좀 쓰고 눈물 좀 흘렸습니다. 그 게임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무대 뒤에 훨씬 더 많은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보시면, 뒤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 감독님들, 뭐 오디오 감독님들, 주조에는 이제 이걸 커팅하시는 연출자분들이 계신데,
연출자는 뭐 이따 충분히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나가도 될 것 같고, 스포츠에 작가가 있다는 건 여러분도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아니 써준 대로 선수가 플레이도 하지 않는데 무슨 작가냐. 근데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스포츠에는 스토리가 중요하거든요. 스토리를 짜고 그 구조를 PD와 연구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적인 화면을 동적인 화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다음에 선수 데이터는 어떻게 전달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을 시켜야 될지 그런 작가군이 있습니다. 작가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대부분 작가는 이제 프리랜서로 고용이 되는데 초반에는 이제 막내 작가 때는 이제 한 프로그램에 붙어서 이제 견습 기간을 거치지만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각각 프로그램을 맡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한꺼번에 맡을 수도 있어서 나름 고수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이제 게임 관련해 가지고는 게임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게임을 너무 우습게 보는 작가와 게임을 너무 무섭게 보는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하는 작가군이 많지 않아요. 게임을 이해하고 게임에 대해서 리그를 끌어갈 수 있는 작가군이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전해 볼 만한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저는 게임 방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연출자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옵저버, 게임 화면 연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이 스포츠 화면의 대부분은 저분들이 연출을 통해서 선택과 포커싱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PUBG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별로 다 다르게 언어별로 다르게 뭐 옵저빙을 하다 보면 뭐 40-50명이 PC 앞에서 옵저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선수들의 화면을 어떻게 최적화해서 골라서 연출자에게 전달을 해주느냐, 그게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발력이라든지 상황 판단력, 게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선수에 대한 이해, 선수가 어디로 갈지 아는 옵저버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 정도에서 갱을 가겠구나, 여기서 한타가 터지겠구나, 이렇게 좀 감각적으로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그의 스토리, 저 장면, 저 킬 장면이 왜 뜨게 됐는지, 전에 몇 달 전, 몇 주 전 경기를 끌어와 가지고 리플레이로 다시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그 일들을 하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굉장히 센스가 필요하고 판단력도 중요한 직업군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PC 시스템 관련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옵저버로 전향을 했는데 점차 이제 선수 중에서도 옵저버로 전향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갈수록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디자이너죠, 디자이너. 근데 이제 무조건 예쁘게 멋있게 만든다고 해서 e스포츠 팬들이 그걸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저 선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 오브젝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을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를 들면 e스포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의자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 e스포츠의 일대 획을 그은 선수들한테만 주어지는 의자 퍼포먼스가 있거든요. 이묘한 뭐 페이커 뭐 이런 선수들에만 주어지는데, 엉뚱하게 의자 퍼포먼스를 디자인이나 뭐 오프닝 세레머니 같은 데다 이제 사용했을 때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디자이너로 치부받기 때문에 게임을 이해하고 리그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사람들도 이제 필요해지고, 지금은 이제 많이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제 또다시 이제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게 이제 증강현실 AR 오퍼레이터예요. 이건 이제 디자인 영역과 기술의 영역, 카메라 영역을 같이 알아야 되는 장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화면이, 선수들은 그냥 앉아 있고 무대가 뭐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캐스터도 앉아 있고 선수도 앉아 있고 캐릭터는 평면 화면이고
그러면 입체적인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AR 증강현실의 동적인 영역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요즘 안 쓰고 있는 e스포츠 중계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기술과 디자인, 카메라를 다 알아야 되는 분야라서 전문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AR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라고, 내가 AR 전문가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1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직업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자인도 알고 기술도 알고. 사실 이렇게 이 뒤에도 이거 뭐 이 사진은 그나마 이제 바빠가지고 많이 촬영을 못한 거예요. 예. 저 태국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외에도 이제 전적관리팀.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제 스포츠를 더 재밌게 즐기는 방법은 데이터를 통해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전적을 관리하는 팀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심판팀이 있습니다. 애매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판단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 네트워크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초창기 모바일 게임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온게임 내 OGN이 용산 전자상가에 있었는데 모바일 기기에 밑에 이제 전자상가기 때문에 전자파 간섭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판을 밑에다 깐 적도 있습니다. 예. 이 네트워크 팀에서 그 아이디어를 내서 밑에서 올라오는 전자파를 막아야지 이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죠. 금방 5분 남았다고 그러네요. 네, 이벤트 팀들이 있고요. 다른 직업군은 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관련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이 뭐 유튜브 방송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PD이기 때문에 이제 PD가 어떤 일을 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사상 최초로 PD가 되면 안 좋은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안 좋은 점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무슨 직업을 얘기할 때. 예. 자, e스포츠 제작 PD는 뭘 하냐면 중계를 위한 대회 컨셉과 방식을 구성하고 쇼적 요소를 넣어서 흥미를 배가시키고 뭐 전체 스텝을 지휘하고 제작과 처음의 끝을 뭐 너무 원론적인 얘기죠. 뭐 글은 작가가 쓰고 촬영은 카메라 감독이 하고 뭐 경기는 선수가 하고, 그럼 PD는 뭘 하느냐? 말을 합니다. 말을. 선택을 하는 거죠. 나는 저 그림을 선택할 거야. 나는 이 장면을 선택을 할 거야. 옵저버가 올려주는 화면 중에 그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을 올려줘. 선택하는 게 PD의 일이에요. 선택하는 게. 뭐 막말로 말하면 입만 나불댄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이 시작과 끝을 모든 걸 다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결정을 하는 사람. 그래서 필요한 소양은 뭐 게임에 대한 이해와 열정, 뭐 리더십, 인문학적 소양, 뭐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제가 24년 정도를 방송 생활하면서 힘세고 오래가는 사람이 최고더라고요. 결국 체력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더 필요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한 6가지 정도, 이건 이제 박웅현 CD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님이 쓰신 글 중에서 인용을 해왔는데, 스스로 감동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감동받지 않으면 본인이 가장 오래 기억하는 방법은 감동받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이제 PD가 되기 전에 원래 드라마를 쓰려고 했었는데 글 쓰다가 새벽에 2번 울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쓴 글에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울었고요. 두 번째는 옛날 컴퓨터라 쓴 글이 다 날아가서 또 한 번 울고, 이렇게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울면서 글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책과 게임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공채 PD들한테 논술 미션을 줄 때 채점을 어떻게 하냐면 글을 어떤 내용을 썼느냐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느냐, 이 부분은 저는 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게임을 보는 눈도 생기고 세상을 이해하는 눈, 그런 눈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제 이런 그 소양이 쌓이고 나면 사회 현상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꾸준히 관찰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저렇게 몰래 보는 게 아니고
꾸준히 사회 현상을 관찰하시면, 원래 PD는 이제 사회 현상을 반발짝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앞서가서도 안 되고 너무 뒤쳐서도 안 되고 딱 반발짝 정도만 따라가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다음에 문화 현상 같은 걸 찬찬히 살펴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스타크래프트 리그를 만드는 한국 e스포츠의 출발을 만든 건 세상 속에 있는 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그게 이제 채널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개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개성의 도를 지나쳐서 기인이 되면 안 됩니다. 기인이 돼가지고 저 김기인 선수 말고요. 너무 이제 세상이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고 다니면 PD로서는 조금 너무 앞서간 거 아닌가. 20년 후에 태어났으면 참 좋을 법한 PD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오감을 열고 세상을 만나보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린아이 때가 가장 오감이 열려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연애할 때가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열려 있어요. 뭐 연애를 시작하면 상대방의 눈빛, 말투, 문자, 새벽에 보낸 톡 하나에도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는 오감이 다친다고 하는 게 계절의 변화를 잘 모른대요. 나이 들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 춥다 덥다만 안답니다. 오늘 춥네, 오늘 덥네, 이 정도로. 근데 여러분들은 좀 더 이제 세상을 좀 더 감성적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대회 기획의 핵심은 뭐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방식인지를 고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또 팬들이 쉽게 이해하고 흐름을 따라올 수 있는 방식인지, 흥미 요소가 존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획의 핵심으로 두면 좋은 대회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e스포츠 PD하면 좋은 점은 출근해서 게임해도 아무 말 안 합니다. 근무 중에 게임을 권장합니다. 저희 간부 회의 때 요즘 PD들은 게임을 안 해. 어떻게 하면 게임을 시킬까? 그리고 사내 대회도 가끔 합니다. 높은 상금을 걸고 그때는 국장이고 나발이고 다 쏴 죽일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죽었어요. 그다음에 전공을 따지지 않아요. 저 첫 사수는 건축공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저는 국문학을 전공했고, 뭐 출퇴근이 자유롭다, 뭐 이런 등등의 장점이 있고. 근데 e스포츠 PD라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안 좋은 점이라기보다는 제가 97년도에 입사를 해가지고 제일 처음 한 일은 음식을 주제로 한 토크 프로그램으로 배정을 받아서 이제 입사 후 수습을 마치고 갔는데, 제일 처음 한 일은 파리를 잡는 일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방송사 입사를 했는데, 그래서 첫 프로그램이라고 집에서 제 조연출 남윤승이 올라가는 장면을 기대하고 봤는데, 그 프로그램 제가 한 역할은 하루 종일 녹화 시간에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파리 잡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후배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조연출들한테 PD가 된다는 것은 취권을 배우는 거하고 똑같다. 처음에 장근육이 자랄 때까지는 빨래도 하고 장작도 패고 이렇게 하다가 장근육이 자라고 나면 어려운 동작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다치지 않는다. 끝으로 제가 지금 대나무 하나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대나무를 왜 제가 이제 대나무로 보여드리냐면, 제가 이제 입사 1년차 PD들한테 1년이 딱 되는 날 제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 친구도 정말 1년 동안 잘 성장해줬고 고맙다. 근데 그 예화를 하나 들어요. 그 중국 그 남부 지방에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15년 동안 딱 5cm 자라요. 15년 동안 자라는 게 5cm를 자라죠. 그래서 농부들이 이 대나무 뭐야? 15년 동안 겨우 5cm 자라는 거야? 막 이렇게 치부를 해요. 근데 15년째 되는 여름에 하루에 15cm씩 자라가지고 한 2주만 지나면 금방 숲을 이룹니다. 그 대나무는 15년 동안 뭘 하고 있었냐면요, 뿌리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땅속 밑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 아니면 준비하시는 일들이 표가 잘 안 날 거예요. 표가 잘 안 나고 나의 변화가 금방 보여지지 않아요. 모소대나무처럼 정말 15년 동안 1cm도 자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대나무가 15년째 되는 날 그렇게 하루에 15cm 이상씩 자랄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만큼 밑에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대나무처럼 지금 학생의 기간, 취업 준비생의 기간 동안 e스포츠나 e스포츠 방송을 위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들이 됐었으면 해서 저렇게 제가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예, 정말 해볼 만한 일이고 앞에 강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정말 가치 있고 세계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일입니다. 한번 지망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